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하는 청년들이 우리 울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많은 정책을 내고 있으나 아직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청년들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 이 청년 유출 원인과 대책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남우 울산과학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박재한 울산시 청년정책특별보좌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어려운 주제에 두 분을 모셨어요. 답이 딱히 없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여러 의견 좀 많이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부총장님, 울산 인구가 그 감소세, 추세는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청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부총장님 보시는 원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최근 인구가 지금 현재 감소폭이 줄어들고는 있지만은 청년들 감소폭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울산의 어떤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우리가 가장 울산은 전통적으로 제조 산업 중심의 도시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이 있지만은 이러한 산업은 결국 뭡니까?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은 사실이지만은 최근 들어 청년들의 패턴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산업보다는 공공기관이나 IT 문화, 컨텐츠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이 정화하는 산업 구조와 청년들의 직업 선호도가 일종의 눈높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제조업 특성상 남성 근로자가 여성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는 성별에 따른 직장 선택의 제한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그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일과가 끝나거나 주말이 되면 문화생활을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울산 시립미술관, 태화관, 국가정원을 비롯한 여러 문화시설이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과 다른 지역에 비교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 부족하거나 또 눈높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그 취미와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타 지역에 이동하는 그런 유출 요인이 한 몫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도시의 이미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 도시, 남성 노동자가 많은 도시. 실제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층 안에서도 여성 인구가 더 두드러지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좀 대책이 없을까요? 그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울산은 전통적으로 어떤 제조 산업의 어떤 중심 도시입니다. 이런 산업 특성상 남성 근로자가 여성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로 인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광역 시도를 갖다가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현실입니다. 또한 여성 근로자들이 겪는 또 다른 문제는 임금의 격차입니다. 제가 울산 지역 기반의 일부 제조업체의 사업 보고서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에 비해 적게는 1.5배, 많게는 2.5배까지 차이가 2배 나고 넘게. 있습니다. 예. 근속 연수 또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울산 지역의 젊은 여성 감소의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조 산업 내 여성 근로자 비율을 늘리기 위한 어떤 정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여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채용 정책 또는 여성 일자를 높이는 무게 중심의 K-뷰티라든가 네일, 반려견, 실버 사업 등 여성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고등교육기관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임금의 격차 문제를 위해 성별에 따른 차별 없는 임금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갖고 또 산업체 연계 강화를 통해 여성 채용이 촉진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울산에서의 여성 인구 유출 문제도 점차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여성 인구 감소가 특히 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박재한 울산시 청년정책
특별보좌관님, 예. 네. 작년에 울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이셨고, 네, 맞습니다. 올해 졸업하셨다고 이제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청년들이 겪는 어떤 문제,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일자리, 과연 울산이 좀 좋은 일자리가 많은가 이런 문제 가장 많이 좀 체감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좀 어떻습니까, 느끼기에? 아무래도 네. 울산이 공업 도시라고 불리는 만큼 일자리 자체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또 공대생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공업 도시인 만큼 제조업 직종이 많아서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인문계열이나 이제 여학생들 위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 직종 분야의 그 직종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다양한 분야의 좀 양질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울산에 대기업이 좀 많은 만큼 이제 학교 교내에서도 보면은 대기업 간 선배가 있다, 친구가 있다 하면은 또 주변 사람들도 나도 대기업을 준비해봐야겠다 하고 또 실제로 대기업이 좀 더 연봉이나 그냥 워라밸 부분에서도 더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조금 꺼려하게 되는 또 인식이 생겨서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생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상대적으로 좀 있으나 어떤 산업의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 울산이. 그런 이야기 좀 해주셨고. 자, 부총장님, 지난달에 울산 지역 취업자가 지난해 8월 이후 6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또 지난달 실업자는 2만 5천 명인데 1년 전에 비해 이게 15% 3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실업자가 늘었어요, 3천 명. 고용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용 사정이 좀 악화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뭐 부총장님께 하는 질문은 좀 적절치 않으나 뭐 또 가까이서 지켜보시는 것 같아서. 그 울산 지역에서 이제 그 취업자의 어떤 그 감소와 실업자 수의 증가는 여러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울산 전통적으로 제조업 특히 자동차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또 이런 자동화된 여러 가지 제조업체 그런 시설들이 기술 발전을 가져오게 되면 노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전기차 공장이 건설이 진행 중입니다. 전기차 생산은 내연기관 자동차 비교하면 공정이 아주 간소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생산량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은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생산직 근로자 수요를 갖다가 감소하게 되고 결국 고용 축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석유 산업의 어떤 경기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최근 몇 년간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 산업의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이를 타개하고자 기업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성과금을 줄이고 있고 또 경비를 전략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죠. 이러한 그 변화들은 고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은 이러한 영향을 더욱더 두드러지게 하는 원인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 주제로 뭐 여러 번 이야기를 뭐 해봤습니다만 울산에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 좀 들어보면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들이 오지 않는다, 미스매치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일자리 요즘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우리 특보님이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뭐 여러 이야기 들으실 테니까. 근데 뭐 사람마다 또 다 다르긴 한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업 쪽 측면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꼽는 이제 연봉이나 그 복리후생 그리고 이제 워라밸 같은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환경 측면으로 이제 그 직장에 대한 안정성과 이제 좀 교통이 편리한지 근처에도 주거 시설과 편의 시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보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본인의 그런 적합도에 대한 그 전공 적합도에 인한 그런 적성과 흥미가 또 있는 직종인지도 많이 생각을 하는 만큼 이제 단순하게 딱 한 가지로 그런 원하는 조건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과 삶의 균형을 조금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조금 많이 아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울산 지역 청년 유출 원인 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속 이야기 나누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이남우 울산과학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박재한 울산시 청년정책 특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미래 정책의 방향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총장님, 예. 여러 회의 토론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정책,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유출을 막기 위한 그 대책으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취업난입니다. 취업난. 예, 다시 말하면 양질의 어떤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게 되면 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울산은 주력 산업인 자동차 화학 산업과 상호 연관성이 높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와 기업 유치가 적절해 보이는데 2차 전지 수소 산업의 분야의 산업체를 유치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2조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지금 전기차 공장을 갖다가 신설을 하고 있고 예. 또 정부로부터 울산시가 국가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특화 단지를 최종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 SDI가 1조 원을 투자를 했고 그다음에 고려아연이 울산에 1조 원을 투자하는 그런 협약을 맺었습니다. 예. 실제로 공장을 신설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MLS 어떤 MNN 기업체로부터 약 한 8천억 정도의 어떤 투자를 유치를 갖다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산업 단지 개발 및 배터리 생산 공장 관련 투자를 갖다가 이끌어낸 것은 매우 고무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또는 서비스 산업 위치로 여성의 어떤 탈울산을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울산시와 우리 인근의 고등 대학들이 적극적인 소통 및 지원을 통해 여성 정주의 여성 일자리를 높이는 K-뷰티 학과 등의 신설을 갖다가 검토를 갖다가 하고 또 이러한 여성 인력들이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에 여성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 역할을 저희가 나누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울산이라는 도시가 제조업에 너무 편중돼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떤 산업의 다양성을 좀 꾀해야 한다. 예. 이렇게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글로컬 대학 선정을 했어요. 울산 대학교가 이제 선정이 됐고 정부가 지원하는 다양한 이런 비수도권 정책, 비수도권을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 어떤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글로컬 대학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이 글로컬 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정부에서 비수도권에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0개 대학을 갖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 대학을 갖다가 내부 외부 벽을 허물어 가지고 지역 산업체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학과 어떤 지역의 산업체가 동반 성장을 이끌어갈 세계적인 대학을 만드는 게 이러한 사업입니다. 예. 이러한 내용은 주로 국비 지원을 통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울산대학교가 글로컬에 선정되었는데 교육부로부터 국비를 갖다가 5년에 걸쳐 1,000억 정도 받고 있고 또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유관 단체로부터 5년간 한 1,400억 1,400억 정도를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년에 걸쳐 매년 울산대학교에 45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울산 지역의 신구 고용 창출과 취업률 증가 또는 지역 주력 사업과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인재 양성에 크게 기바지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보님 어떻습니까? 현재 울산의 청년 정책 지적하실 건 지적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좋은 이야기만 하실 것도 없고. 그러니까 청년으로서 그냥 내가 MZ세대 울산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또 울산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울산의 청년 정책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이제 울산 청년 정책을
보시면 각 구군별로 취업 창업 지원,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 권리 이제 별로 다양한 맞춤형 청년 정책이 있으며 예. 지금도 새로운 정책을 이제 조사하고 추진하는 등 울산시에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야별로 나눠서 이제 청년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예. 네,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근데 이렇게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게 좀 직접 찾아보고 많이 하긴 하지만은 이제 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게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시에서 유페이지라고 또 이제 울산 청년 정책 플랫폼이 있는데요. 예. 이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제 본인이 찾고자 하는 정책의 유형, 본인 지역과 학력 등 그런 부분에 해당 카테고리를 통해서 정책과 정보를 좀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이제 사이트인데. 유페이지. 네, 이제 예. 울산 청년 정책 플랫폼이라고 예. 있는데 또 역으로 이제 울산시의 정책 제안도 가능하게끔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부분의 홍보가 조금 더 잘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실제 본인이 그러셨거나 주변의 친구들이 그걸 활용해서 좀 도움을 받은 경험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또 예. 남구 주민이기 예, 때문에 예. 남구 쪽으로 이제 간단하게 좀 예시를 드리자면은 이제 남구 그 청년 일자리 정책에 보시면은 청년 일자리 카페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남구청 일자리 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정책인데요. 이제 그쪽에 가 보시면은 각종 이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이제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이 많고 정말 깔끔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가서 좀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남구 이제 청년분들이라면은 또 대학교 근처에 있어서 좀 되게 교통도 좋고 그래서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 분야에 어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역량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거기를 활용한 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인가요?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취업 커뮤니티 공간도 제공을 해주고요. 이제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지 컨설팅도 좀 해주는 그런 곳입니다. 뭐 정보들도 나누고 뭐 일자리가 어디에 좀 있다더라 뭐 그런 알겠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페이지 울산 청년 정책 플랫폼. 자, 그렇다면 미래 청년 정책들 이제 또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청년이 생각하는 미래 청년 정책의 어떤 초점, 방향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현행 청년 기본법에 이제 보시면 청년은 이제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울산 청년 연령 기준을 보시면 19세에서 39세로 이제 연령 기준 폭이 많이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같은 청년이라고 해도 연령대별로 이제 좀 요구되는 정책이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청년 정책들이 만들어지기 위해 검토되고 있지만은 예. 이제 아무래도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부족하면 결국 이제 정책의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대 청년들의 이제 입맛에 맞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좀 그런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좀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이제 필요한 우리 청년들의 좀 그런 소통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양질의 청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가 꼭 필요한 존재인데 하지만 이제 무관심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소통 방법이 부족하거나 있어도 미흡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청년 정책을 고민할 때는 뭐 여러 자료의 이제 조사와 연구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점은 이제 우리 청년들과 다양한 목소리를 서로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늘리고 이제 그렇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더 자주 소통하는 그런 장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하자. 진짜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자. 뭐 그런 이야기신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청년들의 특성이요. 저도 글쎄요. 뭐 다 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일자리만 좋은 거 있으면 청년들이 올 거야라는 생각은 어른들의 생각, 기성세대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청년들은 표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살고 있나,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나, 어떤 일을 하는가. 이 모든 것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 사람을 표현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그걸 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뭔가 할 게 많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비수도권의 어떤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주 어려운 질문. 그래도 좀 앞서 이제 부총장님께서도 아까 좀 많은 좋은 대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주변에 봐도 이제 수도권으로 간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유를 물어보면은 이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직종의 분야가 또 넓지 않아서 취업 목적으로 이제 간 분들도 있고 수도권에 비해 이제 울산이 이제 뭐 뮤지컬이든 콘서트든 다양한 이제 문화 생활 그런 놀거리들이 부족해서도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 그래서 이 두 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또 말씀 계속 하신 걸 좀 인용하게 되는데 이제 울산대학교가 이제 작년에 말에 글로컬 대학이 선정되면서 이제 그런 비수도권 지역의 이제 대학의 좀 경쟁력을 좀 많이 높이는 게 또 그런 부분이 돼서 많이 비수도권에 대한 경쟁력을 늘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이제 대학이나 또 시나 산업계가 협력을 강화해서 이제 울산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 내 졸업한 대학생들을 좀 뽑을 수 있는 그런 뭐 정책 같은 게 이제 마련이 되면은 이제 또 울산에 이제 유입되는 이제 타 지역에서 오더라도 좀 유입되는 인구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이제 아까 직업의 다양성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주력 산업에만 집중하지 않고 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울산에 좀 자연 환경과 이제 좀 멋진 자연 환경과 좀 문화유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뭐 예를 들어 관광 산업을 이렇게 육성을 하게 되면은 또 지역 경제와 이제 문화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돼서 좀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는 또 울산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비율 자체도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적절하게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반드시 필요할 텐데 장기적 과제 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노인 인구가 지금 2003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8% 정도가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게 결국 내년에 가서는 20%가 넘게 20% 되죠. 20% 이상이 돼가지고 아마 초고령 사회로 아마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대응으로서는 고령자의 소득 보장 또는 중장년층의 어떤 노동 참여 등이 중요한데 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청년 연장의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게 되면 청년층 비중과 고령층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고령층의 비중이 1% 증가할수록 청년층의 비중은 0.8%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층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대체관계가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고령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노인 돌봄이라든가 지역사회 환경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을 갖다가 기획하고 또는 돌봄 지원, 자원 여러 가지 그런 노인들에 대한 의료 또 요양시설이 확충된다면 그 노인들이 울산 정주 및 또는 노인 인구 증가에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합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지역 은퇴자들이 고소득자 은퇴자들이 많은 편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이러한 자산 소득들이 많은 은퇴자를 위한 여러 가지 레저라든가 특히 의료 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 확충하게 되면 고령에 대한 은퇴자들이 울산에 정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부총장님께서 울산시 차원에서 좀 마련했으면 하는 청년 정책 좀 들어볼까 합니다. 끝으로 어떤 게 좀 마련됐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계속 우리 청년 특보도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오늘 계속 언급된 내용들이 어떤 인구 감소, 울산 인구 감소 핵심은 바로 청년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청년 정책은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또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 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들이 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최근 이차전지 특화단지 도성하고 지방 4대 특구가 요번에 구체적으로 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동시에 의료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주택 등 도시 인프라 개선과 서비스업 성장을 도모하고 특히 청년과 여성 취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또는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울산시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더불어 정주 여건 개선을 사업 하나로 꿀잼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문화, 여가, 인프라 구축, 정책 발굴에도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청년을 포함한 각계 인사들이 모여 정책에 대한 이 사후 검토를 하고 또는 청년층의 우리 특보 같은 청년층의 피드백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올해 울산시가 발표한 2024년도 울산 청년정책 시행계획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울산 정주의 청년들을 위한 그런 보고서였습니다. 이를 홍보하고 잘 실천한다면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했던 내용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아마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남우 울산과학대학교 부총장 그리고 박재한 울산시 청년정책특별보좌관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 유입을 위해 일자리 창출 정책에 매달려 왔지요. 그러나 취업은 첫 번째 단추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지역 유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정착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차례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성비에 맞게 다양해지고 또 주거의 안전성, 도시 인프라 개발 등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 울산을 만드는 것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